우리는 살면서 언젠가 꼭 한 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모아온 이 재산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을까? 젊을 때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이런 고민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이 키우고 일하고 책임지고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어느 시점부터 이 질문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재산 상속이라는 말은 참 어렵고 무겁게 들립니다. 괜히 입에 올리기만 해도 불길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자식들 앞에서 꺼내기엔 왠지 모르게 조심스러워집니다. 이 얘기했다가 오해라도 생기면 어쩌지? 괜히 돈 이야기 꺼내서 관계가 상하면 어쩌지? 이런 마음들이 먼저 앞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고민을 혼자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해도 비슷한 나이의 분들끼리 모이면 꼭 한 번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즘은 그게 제일 고민이다. 언제까지 내가 쥐고 있어야 하나? 미리 줘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가져가야 하나?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재산을 얼마나 남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을 언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어 봤을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창원에 사는 한 어르신의 실제 삶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신문에 나올 만큼 극적인 인생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거 내 이야기 같은데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답을 강요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의 삶을 따라가며 우리가 왜 이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좋을지 차분하게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재산은 돈이지만 상속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서 무너질 수 있고 어디에서 다시 단단해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원에 사는 최영희 씨는 올해 75입니다. 지금의 모습만 보면 조용하고 말수적은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어르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희 씨의 인생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웬만한 사람은 버텨내기 힘든 시간들이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영희 씨는 50대 초반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예고도 준비도 없이 찾아온 이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희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 둘, 딸 둘, 아직 다 크지 않은 아이 넷을 혼자 책임져야 했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무너질 여유도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 다음 달 학비, 아이들 앞에서 울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영희 씨의 몫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떻게 그렇게 버텼어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냥 해야 했고, 그래서 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악착같이 일했고, 아프면 참았고, 힘들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넘기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은 자랐고 결혼도 다 시켰습니다. 그제야 영희 씨는 속으로 한 번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할 만큼 했다. 영희 씨가 자라온 환경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시골에서 9남매 넷째로 태어났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가부장적인 집안이었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안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아들은 귀하게 키웠고 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와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영희 씨는 그게 원래 그런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영희 씨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아들은 부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딸들은 마음속으로 서운함이 쌓였지만 엄마의 말은 늘 단호했고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영애 씨에게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자 당연한 질서였습니다. 영애 씨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딸은 출가 외인이다. 재산은 아들들에게 남기는 것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젊은 시절 정말 쉼없이 일한 덕분에 아주 크지는 않지만 집 2채를 마련할 수 있었고 영희 씨는 오래전부터 자식들 앞에서도 공공연하게 말해왔습니다. 집 2채는 아들 둘 하나씩 줄 거다. 그 말은 계획이었고 약속이었고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영희 씨 스스로도 그 결정이 옳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특히 아들들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영희 씨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훗날 자신의 마음과 삶을 이렇게 크게 흔들게 될 줄은 말입니다. 시간은 흘러 영희 씨가 일흔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마음도 조금씩 지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희 씨는 작은 아들에게 집 한 채를 먼저 넘겨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줄 거였고 아이도 자리를 잡아야 할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괜히 미루는 것보다 지금 정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도장을 찍고 명의를 넘기는 과정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이제 하나는 정리했네. 그 정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도 주변에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나는 언제 해줄 건데? 따지듯 묻는 말은 아니었지만 영희 씨의 마음에는 묘하게 걸렸습니다. 이미 한쪽에 줬는데 다른 한쪽을 미룰 이유가 있을까? 괜히 서운함이 쌓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영희 씨는 남은 집 자신이 살고 있던 집마저 큰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본인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말대로였고 계획대로 한 일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난 뒤 영희 씨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없고 명의도 없고 통장에 남은 돈만 바라보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는 남은 게 없구나. 그 생각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자식들을 위해라는 말로 모든 선택을 설명할 수 있었는데 막상 다 주고 나니 그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도 기댈 수 있는 무언가가 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괜히 잠이 오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쳤습니다. 영희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이 다 넘어갔다는 것도 엄마 마음이 그렇게 비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평소처럼 전화하고 찾아오고 챙겼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자식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 씨는 갑자기 쓰러지듯 병원에 가게 됩니다. 열이 나고 몸에 힘이 빠지면서 혼자 거동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검사를 받는 과정은 길어졌고 의사로부터 들은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이었습니다. 거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거동 불가 증상까지 겹쳤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영희 씨는 처음으로 깊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생각은 몸의 통증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애 씨가 가장 원하지 않았던 일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생활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검사와 치료는 계속 이어졌고 영애 씨의 몸은 좀처럼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영애 씨의 마음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번갈아 병실을 찾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아도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애 씨는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이들을 잘 키웠구나.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2달, 3달이 지나자 병원비와 간병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앞으로 치료는 어떻게 할지,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식들 사이의 말투도 표정도 변해갔습니다. 큰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의 상태를 두고 주변 정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영애 씨가 곧 세상을 떠날 사람인 것처럼 앞서서 판단하고 앞서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병상에 누워있는 영애 씨에게는 무엇보다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영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들었지만 자식들이 서로 얼굴 붉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딸들은 여전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집이 누구 명의로 넘어갔는지, 재산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물 한 잔을 건네고 이불을 정리하고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는 그 순간들이 영애 씨에게는 오히려 더 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다 줬는데 정작 나를 이렇게 챙기는 건,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영애 씨의 가슴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방식이 반드시 재산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불은 밤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영희 씨는 수없이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남겨둘 걸. 내가 아플 때 쓸목 하나쯤은. 하지만 이미 지나간 선택이었습니다. 후회는 약이 되지 않았고 다만 마음을 더 지치게 할 뿐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다 준다는 것이 마음을 다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을 때 노후는 얼마나 불안해질 수 있는지를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희 씨의 삶은 한 사람의 특별한 실패담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부모들의 현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영희 씨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자식들에게 준 거니까 그 마음은 이해해줘야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영희 씨의 선택에는 분명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너무 빨리 다 써버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다릅니다. 우리는 100세를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60, 70은 더 이상 인생의 끝자락이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재산을 미리 다 정리해버린다는 것은 내 삶의 안전판을 스스로 내려놓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줘야 나중에 아플 때 자식들이 챙겨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 나이가 되면 자식들도 이미 자기 자식 키우느라, 집 대출 갚느라 생활비 벌기에 바쁩니다. 부모가 아파 병원에 오래 누워있게 되면 마음은 안타까워도 현실적인 부담이 먼저 다가옵니다.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이것들은 마음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계산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리 사이가 좋던 가족도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가장 아프게 바라보는 사람은 다름 아닌 병상에 누워있는 부모입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장성하면 각자 앞가림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끝까지 자식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시대는 이미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나는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들도 마음 편히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은 자식들에게 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산은 내가 아플 때 나를 지켜주는 힘이고 내가 약해졌을 때 나를 대신해 서줄 울타리입니다. 아주 넉넉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 그 정도는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영애 씨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나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 나니 내 삶에 대한 결정권도 함께 내려놓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 아니라 무력감입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없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때 삶은 훨씬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상속은 언제 주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나누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지켜보다가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삶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정답을 찾기보다는 기준 하나쯤은 마음에 남겨두면 충분합니다. 재산을 언제 어떻게 나눌지는 가정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을 지킬 최소한의 힘은 반드시 내 손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미리 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내 삶을 책임지는 모습은 자식들에게 더 큰 안정감을 줍니다. 부모님은 괜찮으시다. 이 한 문장이 자식들 마음을 얼마나 편하게 하는지 겪어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상속은 서두를수록 쉬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할수록 마음이 정리될수록 더 부드럽게 풀리는 일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애 씨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실패담이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같은 마음으로 했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 선택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만 늦췄다면, 조금만 남겨두었다면 영애 씨의 노후는 지금보다 덜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생각해 볼 때입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집 한 채일지, 돈 얼마일지, 아니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부모의 모습일지 말입니다. 재산은 언젠가 자식들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노후는 오직 내 인생입니다. 내가 쓰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지킬 수 있어야 그 다음이 평온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당장 결정을 바꾸라는 말로 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만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도 괜찮다는 작은 여유를 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끝까지 정리의 연속입니다. 그 정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와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과 공감할 수 있습니다.